자, 맨유의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막 시장에 쏟아지는 이야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제점들은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뭐 중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 영입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른다고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원 자리는 영입이 일단 무조건 돼야 되는 자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감독이 바뀌었는데 지금 있는 자원으로는 그 축구가 안 나올 것 같거든 전혀. 그렇죠. 프레드 맥토미니 다 좋은 선수들인 거 맞는데 이 선수들도 압박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많이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프레드도 맥토미니도 압박을 하고 또 커버를 위해서 내려왔을 때는 단점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프레드는 피지컬적인 사이즈적인 어떤 그 단점이 있고 맥토미니는 수비도 약간의 기복이 있어요. 그렇지. 튀어나가는 스타일에 종종 커버할 때 위치 선정에 불안함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 네. 어떨 때는 맥맥투래고 맞아요. 어떨 때는 또 이거야. 그냥 진짜 미니예요. 어쨌든.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의 어떤 장단점들이 명확한 부분에서 홀딩 미드필더 한 명, 정말 확실하게 삼선에서 빌드업도 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수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원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는 점. 또 마티치는 제가 볼 땐 45분용이에요. 그래. 네. 45분도 위험해.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느리고 기동성이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나오기가 힘든 단계이기 때문에 중원이 지금 거의 뚫려 있다시피 하다. 포그바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안 쓰는 자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상도 부상이지만 네. 나와도 2선으로 써야지 지금처럼 밸런스가 좀 중요시 여겨지는 중원 자리에 3선 자리에 포그바를 썼다간 팀 구조가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하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어느 쪽으로 난 귀결이 이 비판의 이 손가락이 가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이게 메뉴 보드진이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 랄프 랑닉 감독이 어느 타이밍에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즉슨 못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프리미어리그에 그리고 유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규모가 큰 클럽의 어떤 감독으로는 랄프 랑닉이 안 어울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직 몰라요. 그리고 랄프 랑닉이 원래는 기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독으로 지금 활동하기에 비교적 나이가 요즘 젊은 감독들보다는 좀 있는 거, 그다음에 현역 감독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 랑닉이 지금 본인의 축구를 구사하기에 스쿼드가 아주 적합하진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단 네. 말이야. 근데 엄청나게 좋은 명장들은 그 안에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겠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팀을 편안하게 가져가려면 좋은 보드진이 괜찮은 단장이랑 감독을 딱 선임해놓고 이들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을 해줘야 팀이 굴러갑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선수 얘는 안 맞아? 얘 빼. 새로. 이렇게 하다 보면 팀이 자리가 잡혀. 근데 지금 그냥 일단 큰 계획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 막 이게 막 사와. 사. 그런 다음에 감독 안 전에 바꿔. 이거 바꿔. 그러니까 근데 이 감독이랑 또 성향이 안 맞네. 그럼 또 감독을 바꿔야 되나? 일단은 감독 바꾸는 건 그렇고 선수를 바꿔. 그러다 보면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죠. 내가 봤을 땐 좀 무계획해 보이는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지 않나. 맞아요. 큰 플랜은 있는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계속 뭐가 어그러지는 거야. 이거 맞추다 보니까 왜 누가 그러더라. 시리얼을 먹다 보면 막 먹어. 그랬는데 우유가 좀 남네. 뭐 어떻게 하지? 시리얼 일단 더 부어. 그럼 먹다 보면 또 목이 막혀. 야 우유 좀 더 먹어봐. 우유 또 부어. 다 먹으니까 우유가 또 남아. 이러다 보면 우유 한 통 시리얼 한 통 다 먹다가 살쪄. 그렇죠. 그거 삼겹살보다 더한 칼로리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맨유가 좀 아구가 계속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보드진 비판을 그래서 했던 이유가 축구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래도 다행히 랑닉이 앞으로 디렉터를 소화할 건데 뭐 디렉터로서의 능력과 별개로 드디어 축구를 그래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렉터가 온다는 점을 반길 만한 이유는 그래서이지 않나 싶고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톱니바퀴가 돌면서 얘 안 맞아? 그럼 빼. 근데 맨유 보드진은 그동안 어땠냐면 얘 안 맞아?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그런 와중에 어디서 괜찮은 선수가 있대 그러면 일단 데려와. 근데 얘는 남아 있어요. 그래 그리고 여기 전체 밸런스는 좀 안 맞는 느낌.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남아 있는 선수가 결국 피존스 같은 선수고, 그래. 여기 남아 있는 선수가 후안 마타의 선수. 아직 마타 지금 맨유 소속인 거 가끔 깜빡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맨유 소속입니다. 그 운영하는 식당이 이제 아쉽게도 폐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 뭐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제 마타는
마타도 그렇고 여기 이제 남아있는 그 잉여 자원들 내보내야 될 때 안 내보내고 계속 남겨두고 있고 심지어 링가드도 야 웨스트햄에서 잘했대 우리 근데 쓸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야 헐값에 팔긴 아깝잖아 일단 잡아둬 그러다가 또 이번에 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쓸 거면 그냥 매각을 시키든지. 네. 예. 근데 문제는 또 보드진이 이러면서 선수 영입을 해야 될 때 스쿼드의 숫자는 많으니까 뭔가 영입을 하기는 또 애매해져.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급 이거는 꽤 네. 크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겨울 이적 시장 때 보강을 하려면 지금 스쿼드의 구성을 보면 일단 잉여 자원 처분이 언제든 우선은 돼야 될 것 빠르게 같아요. 돼야 돼요. 네. 근데 겨울 이적 시장에 이걸 빠르게 하기는 항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수 수혈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오늘 베이스입니다. 영상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 드렸던 중원의 어떤 문제점 이 부분이 일단 있고 그리고 역시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풀백 자리도 필요해. 비상등이 켜졌어요. 달로가 비사카보단 나아 보여요. 네. 근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수준급의 풀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순위는 무조건 수미 그리고 혹은 영리한 중미 네, 중수미. 그리고 2순위는 오른쪽 풀백으로 풀백. 되겠습니다. 피지컬과 빌드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수중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수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자리에 선수가 영입이 되면 맥토미니 프레드와 함께 좋은 어떤 호흡을 보여줄 수 있고 저는 솔직히 번리전을 보면서 느낀 게 맥토미니를 위해서라도 좋은 수미가 한 명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맥토미니라는 선수의 장점이 좀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 나오거든요. 의외로 슈팅기를 굉장히 잘 보는 선수고 피지컬이 좋아서 적어도 버티면서 간수하는 거는 좀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워크에스기 좋으니까 굉장히 많이 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그 정신력 로얄티 있는 선수야. 구단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건 있는 확실해요. 선수는 한 명은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맥토미니는 그 부분에서는 유니크함이 있는데 근데 맥토미니를 뒤에서 쓰면 투박하고 문제가 있죠. 수비 커버할 때 위치가 좀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의 불안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맥토미니와 짝을 이뤘을 때 뒤를 확실하게 받쳐줄 선수가 한 명 있으면 좀 더 맥토미니가 여유 있게 전진을 해서 적어도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그 피지컬적인 장점, 슈팅을 길을 볼 수 있는 장점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맥토미니를 위해서라도 혹은 프레드를 위해서라도 좀 누가 영입이 돼야 돼요. 좋은 파트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른쪽 풀백은 역시 달로가 그래도 캐릭 감독 체제 때부터는 좀 좋아졌죠. 발 빠르고 양발로 드리블을 치고 좌우가 모두 가능하고 크로스도 괜찮았는데 또 하나 이 선수가 의외로 합격점을 받은 게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측면 수비수들이 항상 가장 큰 어떤 수능 시험 같은 시험이 자하를 얼마나 잘 막는데 그렇지. 그런 선수들이 몇 있죠. 니스 제임스는 자하를 잘 맞고 그때 합격점 찍으면서 이제 올라온 선수거든요. 달로도 이번 그 랑닉 감독 부임 첫 경기 펠리스에서 자하를 꽁꽁 묶었어요. 대인 수비에 대한 전수 지시를 받으니까 자기가 집중력을 확 가져가면서 선수 한 명을 꽁꽁 묶었는데 문제는 달로도 고점이 과연 이 경기가 그렇다 쳐도 고점이 과연 유지될 것이냐. 나이가 되게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에 대한 건 열어놔야 되겠지만 알 수 없거든. 언제 폼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완비사카는 지금 이대로의 폼이면 안 나와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만약에 팀이 되게 잘 나가고 아주 궤도에 있으면 이런 어린 선수들을 조금 더 써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맨유는 당장 누군가를 오래 믿고 쭉 기다려서 보기에는 상황이 급해. 그래서 좋은 풀백이 와서 달로랑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러면 또 완비사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는 애매함이 생기는데 그니까 지금 맨유 보드진의 어떤 상황은 일단 선수 처분이 먼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 영입은 숫자가 적을 것이다. 그러면 방출과 관련된 어떤 인터뷰나 소식들이 있었는지 이 제임스 더커가 최근에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랑닉은 선수들 방출을 일단 막을 것 같다. 더커는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 빡빡한 일정 또 연기된 일정을 지금 언제 치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한 주에 3경기를 치러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쿼드를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한다. 이해는 합니다. 카바니가 그 전반기 때 잠깐 팀을 떠난다 만다 얘기들이 링크가 좀 있었어요. 있었죠. 아마 뭐 월드컵 예선 때문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보도들도 있었고 바르셀로나 링크도 있었고요. 그러기도 했었고요. 근데 다행히 카바니는 팀에 남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하지만 올 시즌이 끝나면 카바니, 포그바, 링가드는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고요. 반더베크, 마샬, 딘앤더슨, 마타, 필 존스 이 5명의 자원은 그래도 겨울 이적 시장에도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마드 디알로와 같은 선수들은 역시 임대로 떠날 가능성이 크고 딘앤더슨도 마찬가지로 나간다면 임대일 것 같아요. 근데 마타, 필 존스, 마샬 혹은 반더베크까지 이적의 가능성은 겨울에 좀 열려있는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방출이 된다면 좀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랑닉은 최근에 또 인터뷰를 했을 때 마샬이 떠나려면 좋은 제의가 와야 한다. 그러니까
헐값에는 안 팔겠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세비야의 임대 제의를 거절했다는 우린 이미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었고. 얘기도 있었고 반더베크 잔류를 원한다고도 했어요. 근데 반더베크가 지금 이대로면 사실 쓰임새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 애매해. 3선, 2선 다 애매하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제임스 더커의 말처럼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나도 오히려 그 자리에 수혈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에서 접근을 한다면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좀 하고 싶고요. 이제 여지껏 링크가 난 선수들을 정리를 해보면 근데 얼마 없어. 정말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요즘에 소식 자체가 많지 않아 맨유는. 그냥 랑닉 부임하고 지금 경기가 어땠는지 또 코로나 휴식기 그 일정 중단된 동안 어떻게 팀이 좀 운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식이 많지 이적 관련한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선수는 랑닉의 전 제자 라이프치히의 아이다라. 아이다라가 다행히 라이프치히에서도 확고한 주전 입지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확고한 주전 자원이 아닌 선수를 지금 맨유가 데려와야 되나라는 의문을 그럴 되게 수도 있죠. 원초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맨유 중원의 키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부가 있죠. 일단 그래도 측면 쪽도 볼 수 있는 선수고 나름 랑닉 축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고 그리고 멀티 자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 선수가 활동량이 많다는 점 대신에 집중 견제를 받았을 때 탈압박 능력을 좀 의문부호가 남는 부분은 걱정이 되지만 네. 그래도 영입을 해볼 만한 후보군에 있는 자원인 건 맞고요. 이 밖에 링크가 짧게 나는 선수는 울버햄튼의 후백 네베스 근데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마르세유의 부바카르 카마라가 아마 팀을 떠날 것 같아요. 근데 겨울보다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 맨유와 뉴캐슬 등의 구단이 좀 노리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샬과 덴벨레의 스왑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네. 이번 겨울 시즌이 중요하고 랑닉 감독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지금 조금은 저희가 유보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둘둘들을 지금 고수하면서 오늘 경기에서는 백스리로 잠깐 변화를 했다가 다시 사둘둘로 올라오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현재 있는 자원으로 그게 과연 최적의 포메이션인지 아직 파악하기 어려우나 지금은 삐걱거리고 안 맞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소방수라면 본인이 포지션을 고수하는 게 포메이션을 고수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일단은 팀을 재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니면 컨설턴트 2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남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챔스 티켓을 본인이 따내지 못한다. 그러면 컨설턴트로 간 다음에 새로운 감독을 부임시켰을 때 그 감독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잘 생각해야 된다. 네. 일단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는 않은 상태. 좀 지켜보죠. 네.